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일본 최고 명문 학생들이 지금 한글에 중독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취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의실마다 학생들이 한글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최고 명문대에서 일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문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히라가나도 가타카나도 아닌 한글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제가 울면서 봤던 그 드라마에서 다시 한글을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올해 37세, 와세다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는 미유라고 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수업이었어요. 목요일 오후 2시, 문학개론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이 필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뒷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저는 일본어로 근대문학의 특징은 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의 노트를 보니 전부 한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대문학, 자연주의, 리얼리즘 이런 전문 용어들까지 모두 한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칠판에 쓴 일본어 단어들도 옆에 한글로 다시 써놓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류 팬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BTS나 블랙핑크를 좋아하니까 그런 개성 표현이려니 했죠.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그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한글로 쓰면 정말 빨라요. 일본어보다 2배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읽을 때도 더 눈에 잘 들어와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화요일엔 캠퍼스 카페에서, 목요일엔 중앙도서관에서, 그 다음 주엔 다른 강의실에서도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한글로 필기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제가 강의하는 201호 교실 앞을 지나가는데 60명 정도 되는 대형 강의실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한글로 필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한국 대학교 강의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SNS를 확인해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해시태그 한글 필기 챌린지, 해시태그 한글로 공부, 해시태그 한글이 빨라 이런 태그가 수만 건씩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한 학생이 올린 영상이었어요. 같은 내용을 일본어와 한글로 각각 써보는 시간을 재는 영상이었는데 한글이 정말 1.5배 정도 빨랐습니다. 일본 명문대에서 외국 문자인 한글이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맞습니다. 교육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자 자체의 편리함 때문에 선택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학교 내부에서도 이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교직원 회의에서 한글 필기 문제가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학생들 집중력이 오히려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필기 속도도 빨라졌고 이해도도 높아진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문자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문화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실용성을 인정하는 분들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분들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학생들이 몰래 모여서 한글 스터디를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빈 강의실에서 1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앉아서 서로 한글로 필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글자는 기억 소리가 나는데 아와 합쳐지면 가가 되는 거야. 정말 논리적이지 않나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취향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일본 교육계 내에서 갈등을 유발할 만큼 파급력이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직감적으로 이건 취재감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 책을 써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좋지 않았어요. 동료 작가는 이런 민감한 주제는 다치기 쉽다며 말렸고
가족들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일에 발을 담그려고 해? 조용히 지내면 안 되나요? 엄마, 괜히 이런 일로 손가락질 받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의 교육 현장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쫓는 것이 기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글이 일본 교육 현장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특수교육기관, 초등학교, 다문화센터 등에서 한글이 학습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어려워하던 아이가 한글을 먼저 익힌 뒤 일본어도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를 이해하니까 다른 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고령자 교육센터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70살이 넘어서 처음 배우는 글자인데 한글은 정말 눈에 쏙쏙 들어와요. 우리 글자보다 배우기 쉬운 것 같아요. 정말 놀랍네요. 나이나 언어 배경을 초월해서 한글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문자 설계의 우수성이 나이와 언어, 배경을 초월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취재가 진행되면서 주변의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동료 작가들부터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너 한국바 순이 된 거야? 객관적인 취재라고 하지만 결국 한글 미화책 아니야? 이런 걸로 출간하면 난리 날 거야. 가족들의 우려도 더 커졌습니다. 조용히 지내면 안 돼요? 괜히 이런 일로 손가락질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제 이름이 올라간 조롱 게시물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한 명의 중년 한류 환자라는 제목으로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객관적으로 탐사하려는 시도를 감정적인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답답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정체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 밤, 그날따라 외롭고 지쳐 있었던 날이었어요. 혼자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알고리즘으로 겨울 연가가 떠올랐어요. 20년 전에 봤던 그 드라마죠. 그런데 이번엔 한글 자막이 달린 영상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보셨던 드라마군요. 그때 어떠셨나요? 아, 그때는 정말 저희 집 온 가족이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봤었어요. 제가 17살 고등학생이었을 때인데 아버지까지 같이 앉아서 보시더라고요. 배용준 씨와 최지우 씨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에 온 가족이 푹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배용준 씨가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장면, 최지우 씨가 눈물을 흘리며 기억해요라고 답하는 장면. 티슈 없이는 못 볼 정도였어요. 심지어 제 어머니는 이 남자 참 순수하게 생겼다며 배용준 씨 팬이 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내용은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번엔 한글 자막을 따라 읽어봤어요. 배용준 씨가 했던 그 대사들이 한글로 쓰여 있는 걸 보니 정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사랑해요. 기억해요. 미안해요. 최지우 씨의 눈물과 함께 기억했던 그 말들이 이제는 제가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이 글자들과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때는 그냥 자막으로만 봤던 글자들이 지금은 제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겨울 연가의 명대사들을 노트에 한글로 써봤어요. 첫눈이 내리면 당신이 생각날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따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체험이구나. 감정과 문자가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드라마로 한국을 처음 알게 됐는데 20년 후에는 한글로 그 기억을 다시 쓰게 된 거죠.
한류 감성에서 한글 문해로 그리고 문화 체험으로 자연스럽게 전이 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제야 일본 학생들이 왜 한글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려고 자료를 찾던 중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 문장을 읽고 완전히 멈췄습니다. 나란말싸미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현대어로 번역된 글을 읽어보니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펼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알게 되신 거군요. 네, 그때 처음으로 세종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문자를 만든 왕, 백성을 위한 글자라는 개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일본은 문자를 사람을 위해 만들었을까요? 세종대왕의 민본주의 철학이 600년이 지난 지금 외국인인 저에게까지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한글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신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간의 취재를 마치고 글자 너머의 나라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무시하는 분위기였지만 독자들 사이에서는 읽고 울었다. 나도 한글을 배워보고 싶다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강연회에 참석한 한 중년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겨울연가 때문에 한글을 배우고 싶었어요. 당시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배용준 씨가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 글자를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정말로 배우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은 배용준 씨나 최지우 씨와 상관없이 이 글자 자체가 이유 없이 좋아졌습니다. 제 딸이 대학생인데 저보다 한글을 먼저 배우더라고요. 요즘은 모녀가 함께 한글로 일기를 써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한글이 외국인에게 단순한 정체성 없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과 연결된 언어가 되고 있다는 것과 세대를 넘나들며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실제로 강연 후에 받은 편지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70대 할머니가 보내주신 편지였는데 손녀가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함께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3대가 함께 한글을 배우는 집도 있었습니다. 정말 의미 깊은 변화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 600년 전 한 임금이 백성을 생각하며 만든 글자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의 뜻을 펼치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이 지금 일본의 학생들에게까지 전해져서 그들이 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조용한 문자가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이 문자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한글로 글을 쓸 때 세종대왕의 그 따뜻한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미우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어요. 특히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6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우님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댓글에 한글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